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수많은 곳에 이제 블록체인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동영상 서비스에는 왜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세타 토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타 토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세타 토큰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동영상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7년 12월 14일에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면 세타 토큰은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 지분 증명 방식인데 근데 여기에 조금의 개념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참여 증명이라는 그런 뭐 하나의 방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Proof of Engagement라고 해서 이 핵심 내용은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소스 중심의 소액 결제 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비디오 시청자가 곧 제공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기기 컴퓨터가 될 수 있고 어떤 뭐 다른 폰이라든지 기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때 메모리를 100%다 사용을 하진 않잖아요. 남는 메모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역폭도 남는 게 있고 그 자원 메모리나 대역폭 같은 자원을 공유를 해서 그 스트리밍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가 자주 써왔던 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한다면 자 제가 어떤 영상 갖고 있어요. 누군가 어떤 영상 갖고 싶어 해요. 제가 공유를 해서 같이 논아 먹는 방식 많이 써본 거 있죠? 예, 토렌트. 토렌트와 좀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판 토렌트라고 해야 되나? 뭐, 뭐 엄밀히 따지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거구나. 뭐 이해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타 토큰에는 그 두 가지가 현재 토큰이 있긴 합니다. 하나는 그 기본 세타 토큰은 어 세타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기본 화폐입니다. 그 뭐랄까 이제 노드도 해야 되고 뭐 보안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이제 전체를 유지하는 기본 토큰이 세타 토큰인데 회사로 치면 일종의 주식 같은 그러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실제 동영상을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뭐 공유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 지불되는 화폐 뭐 거래 수수료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지불되는 역할을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좀 분리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세타 퓨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타 토큰과 세타 퓨엘이 각각 따로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 같은 그런 뼈대를 이루는 그런 개념이라면 세타 퓨엘은 그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사내 화폐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타 퓨엘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좀 세타 토큰은 장기간 보유를 한다든지 어쨌든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면 세타 퓨엘은 그냥 단타 치고 빠지는 그런 토큰으로 생각해라.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세타 퓨엘이 처음 나왔을 때는 세타 토큰 하나당 세타 퓨엘 5개를 주는 방식으로 좀 에어드랍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우선 시세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이 세타 토큰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번 시세는 빗선물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업비트에는 그 업비트보다 빗선이 좀 더 빨리 상장이 되기도 했고요. 시가총액이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8조 5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게 한때 잘 나갔을 때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전체 8위까지 오르기도 했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보니까 22위 정도이던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 2018년 8월 24일에 시가 105원으로 비썸에 상장이 됐습니다. 업비트에는 2018년 11월 30일에 시가 7원으로 상장됐더라고요. 근데 당일 상장벌로 299원까지 쫙 한번 오르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2018년 19년까지는 기준점이 1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100원보다 조금 떨어질 때도 있고 100원보다 조금 오를 때도 있고, 그냥 그 폭 내에서 한 50원에서 200원 그 사이 폭 내에서 계속 좀 움직였다면 2020년부터 조금씩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5월 27일에는 고가 692원까지도 갔었고요. 한번 쭉 떴다가 다 떨어지진 않고 이제는 200원대 이상으로 한 계단을 올라갔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좀 하다가 12월 2020년 12월 19일부터 이제 1,000원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지표로 가기 시작을 했다가 12월 31일 고가 1983원까지 가고 1월 1일 올해 2021년 올해 1월 1일에는 고가 2437원까지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안 떨어졌어요. 계속 2,000원대 정도를 좀 유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좀 상승세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3월에는 또 상승을 해서 10,000원이 넘기도 했고요. 이때 바로 이제 시가총액이 전체 8위까지 간 그때가 이제 10,000원 돌파하기도 했을 텐데, 4월 16일에는 고가 2만 18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와, 불과 2년 만에 3년 만이구나. 3년 만에 105원에 상장됐던 게 이제 2만 180원까지 가기도 했네요. 근데 어차피 6월 하락장에 같이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요. 7월 22일에 저가 4,141원, 그러니까 4,000원대까지는 방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일시적인 하락폭은 좀 뭐 약간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 8,500원대 정도까지도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봤던 코인들의 지난 시세들은 참 눈물 나는 안습이 많았다면, 세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승세가 확실히 보이는 그러한 시세 흐름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음, 이것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세를 넘어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음, 회사 연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창업자이긴 하지만, 자, 이 세타 토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세타랩스입니다. 세타랩스는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슬리버 TV라는 곳의 자회사인데, 말이 자회사 사실 같은 회사죠. 슬리버 TV에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슬리버 TV가 뭐냐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주로 e스포츠라는 컨텐츠를 많이 취급을 하고, 거기에 VR이라는 기술이 들어간 그러한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슬리버 TV라는 것이 정식 런칭된 것은 2019년 3월 15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년에 슬리버 TV를 만들고 16년에 720만 달러 한번 자본 조달했고요. 그래도 2016년에 또 이제 플랫폼 런칭하면서 이때 첫 번째 특허를 받습니다. e스포츠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면서 VR 기술이 접목됐다는 점에서 첫 번째 특허를 받고요. 그리고 2017년에 980만 달러의 자본을 또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식 세타 프로젝트 런칭을 해가지고 이제 토큰이 나온 게 바로 2017년 12월 14일이었죠. 그렇게 15년부터 시작해서 16년, 17년간 그렇게 움직임을 거친 후에
예, 이렇게 사실상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는 슬리버 TV 자체를 2020년 1월 15일부로 세타 TV로 완전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슬리브 TV라는 이름은 이제는 없어졌고 이제 다 세타 이름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세타 TV라고 리브랜딩을 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까 2016년에 첫 번째 이제 스트리밍 관련해서 VR이 접목된 기술로 첫 번째 특허를 받았다고 했는데 올해 2021년 2월 16일에 미국 특허청에서 두 번째 특허도 받았습니다. 탈중앙 블록체인 기반의 동영상 및 네트워크 전송에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라고 하는데 어쨌든 동영상을 스트리밍 전송을 하는데 거기에 VR 기술이 접목된 것을 스트리밍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허가 두 개를 갖고 있다. 이 특허를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창업자, 이제 현재 CEO인 미치 류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공동 창업자는 그 기술 이사인 뭐 지에롱도 있지만 제가 좀 더 주목하는 사람은 미치 류입니다. 그래서 미치 류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연역과 이제 CEO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양반 MIT 출신이고요. MIT에서 학사를 받고 그리고 스태퍼드에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공대생이 경영을 공부를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007년에 탭조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소셜미디어 모바일 비디오 광고 보상으로 거의 이제 선구자처럼 초기 시작한 그런 회사인데 탭조이라는 회사 만들었는데 그 회사 매출 1억 달러 매출을 짓는 회사로 성장시켰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탭PC 이 탭을 좋아하네. 탭PC라는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게임뷰 스튜디오를 창업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게임뷰 스튜디오고 거기에서 만든 게임이 탭PC가 된 건데 게임뷰 스튜디오는 만든 지 6개월 만에 일본에 있는 모바일 게임 회사인 데나라고 읽어야 되나? DNA 데나에 팔았습니다. 뭐 좋은 말로 인수가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도전이 있었는데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 키워서 넘기고 키워서 넘기고 이런 성공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있었던 사람이란 거죠. 좀 부럽기도 하고 능력이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의 성공의 스토리를 봤을 때 성공의 그다음 과정을 봤을 때 이것만 봐도 충분히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보다 보면 늘 로드맵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뉴스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자기네들의 활동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이 이제 2022년 내년에 이제 NFT 쪽으로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터 드랍이라고 하는 세터 드랍 토큰 또 이제 2022년 2월 1일에 새로운 토큰을 한 개 더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자기네 홈페이지 통해서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이미 토큰 두 개가 있는데 한 개 더 추가돼서 세 개가 되는 거죠. 근데 각자 역할은 다 다릅니다. 세타 토큰의 역할 다르고 세타 퓨어의 역할이 다르다면 세타 드롭 같은 경우에는 NFT 쪽으로 좀 더 집중된 그런 새로운 토큰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하니 어쨌든 계속 정말 살아있는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미 그동안 아까 사실 연역이 이야기하면서 몇 번 투자를 받은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투자도 많이 받았고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제휴사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8년 9월에 뭐 MBN이나 뭐 CJ 헬로비전하고 그쪽 영상을 이제 그다음 슬리버 TV였고 이제는 세타 TV를
같이 해서 스트리밍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 CJ 헬로비전의 그 허상무님이 그 자문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 VR 하고도 세타 테스트넷을 론칭하기도 했고, 또 2019년 10월 29일에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그 TV라든지 그 PC라든지 다른 삼성의 다른 기기들을 통해서 그 제대로 공유되는지 삼성의 그런 영상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가지고 같이 스트리밍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소니도 같이 좀 붙게 됐어요. 소니에서 물론 제 입장에서는 뭐 방송용 카메라 같은 거 관심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소니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플레이스테이션이죠.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도 거기에 그 거기에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는 그중 특히 VR 관계된 콘텐츠를 많이 하고 있는 리들스타하고도 이제 파트너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를 통해서도 이 세타 TV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제가 소니 그 플스가 없어가지고 이거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직.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거의 1억 명 이상에게 이제 접근이 된다고 하니까 꽤 많이 될 수 있겠고, 콘텐츠 쪽으로서는 그 무한한 자금 동원력을 활용해 가지고 막 무한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 콘텐츠 회사가 있죠. 텐센트라고. 이미 게임사도 많이 인수를 했고 뭐 여러 가지. 텐센트 게임사고도 여기 세타 TV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세타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 세타랑 같이 제휴를 하게 됐습니다. 벌써 2018년 11월 19일에 같이 제휴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슬리버 TV일 때 제휴를 한 거죠. 파트너십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J 헬로비전의 허상무님도 계시지만 제가 더 눈에 띄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유튜브와 트위치의 창업자 역시 여기 세타의 어드바이저 자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야 이제 뭐 다 너무나 잘 아실 거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e스포츠를 즐겼던 분들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아프리카보다는 트위치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트위치가 몇 년 전에 아마존에 인수가 되었던가 확실히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e스포츠 쪽에 특화된 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라고 봐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콘텐츠 하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되나? 어쨌든 트위치를 만든, 그리고 유튜브를 만든 사람이 여기 자문으로 같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제 미래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블록체인이 결합이 되는 것은 다 당연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아주 큰 유튜브의 공동 창업자, 트위치의 공동 창업자도 여기에 같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좀 미래가 좀 밝아 보인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올해 체크 포인트로 계속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창업자의 그동안 창업자 이제 현재 CEO의 그다음 역량,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조합들을 봤을 때 글쎄 완전히 정말 내부에서 이상한 미친 짓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 쭉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얼마나 빨리 반응이 올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동안의 시세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이미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이제 8,500원대 정도를 가고 있는데, 불과 2, 3년 전에 상장됐을 3년 넘어가 3년 전에 상장됐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몇 배가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 이런 활동성과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미래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